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오늘은 눌림목 단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눌림목 매매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단타를 치더라도 고점 돌파되는 상황에서 상승 타이밍에 초반에 빠르게 진입해가지고 단타를 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뭐 타이밍 잡기도 뭐 쉽지 않고 시장을 계속 보고 있을 수 있는 환경에 있는 분들도 많지 않다 보니까 좀 다소 한 템포 느리게 늦게 발견하면 어떠냐. 좋은 상승 흐름에 있는 종목이 이렇게 눌려 있을 때 이럴 때 잘 잡아서 추가적으로 쭉 올라가는 거 먹으면은 그것도 좋지만 하다못해 그거 아니더라도 단타 개념으로 한 요 정도 이렇게 한 2, 3% 먹고 나오는 매매만 해도 그게 어디야. 그리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뭐 4,800원에서 5,000원 사이에 어딘가에서 이렇게 잡아서 고점에서 잘 매도만 할 수 있으면은 뭐 이거 다 먹지 못하더라도 하루 종일 좀 꽤 많은 수익 낼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눌림목을 단타로 활용해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시는 분들 공감하겠지만 말처럼 쉽지 않죠? 제가 이렇게 그려놓고서 뭐 여기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2, 3% 먹으면 하루에도 몇십 프로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될 것 같지만 막상 하다 보면은 이제 떨어지는 데서 크게 어이없이 손절을 하게 된다던가 뭐 1, 2% 먹고서 막 10% 손실 본다던가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물리는 종목만 늘어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눌림목 매매, 눌림목 단타를 할 때도 어떤 조건에서 해야 되죠? 매수 타이밍이 어떻게 되나요? 진입 조건 좀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을 종종 받거든요. 오늘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 팁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일단 지금 인트로 상황에서 말했었던 요 상황, 이거를 뭐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딱 정하기는 곤란하지만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차이점이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했었던 그 전부터 매매를 이어오던 사람들,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은 이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리밸런싱 상황 또는 드리블 상황, 원래 물량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어가는 상태에서 여기서 그냥 조금씩 하는 거는 부담 없이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여기서 신규로 시작했다. 그럼 부담이 됩니다. 왜냐면 수익을 내려면은 비중을 많이 쳐야 되고 팔아야 되는데 이때 다 팔어? 다 팔지 않아? 이런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 한번 틀리게 되면은, 그리고 이게 지금은 정직한 고점 박스 흐름이 나왔지만 여기서 이탈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하기가 좀 어렵거나 어려워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기에는 이 각각의 상황이 공통분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해도 되는 상황, 하면 안 되는 상황,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찍어 맞추려고 하게 되면 홀짝처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고 잘 안 되고 여기서 신규로 눌림목 매매하는 게 그렇게 좋진 않다. 단 예외적으로 보유자의 영역은 이런 거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요 정도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장대야봉 만들어졌고 뭔가 좀 횡보하면서 박스 만들어지는 것 같고 재료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그냥 단타해도 되겠는데, 더 들고 있어도 되겠는데, 그런 생각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제 차트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이런 상황에서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진 건 아니다. 그거는 본인의 희망으로 눌림목 단타하기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뿐이지 이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조건에서는 그래도 좀 해볼만 하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 예정이거든요. 좀 더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니스트는 어떤 식으로 눌림목 단타를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상황이 빨간색 네모 박스 상황이었는데 여기서는 눌림목 단타로는 애매하다고 했었죠. 보유자의 영역은 가능하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투자자들은 그래도 이 종목 잘 나가는데 나 이거 중간에 올라타서 뭐라도 타이밍 한번 잡고서 매매해보고 싶은데, 이런 본능적인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걸 하려면은 실력이 필요하다,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난 그 실력 길러서 이거 잘하고 싶다, 이거를 꿈꾸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 저는 어떻게 하는지를 얘기할 건데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 조금 작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이 눌림목 상황에서 뭔가 진입을 고민해볼 만한 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동그라미 친 거고요. 일단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1, 2, 3, 4번 중에서 제가 활용할 수 있는 거는 4번이다. 4번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3번과 4번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3번 같은 상황이 눌림목의 좀 최저점, 저점 잡기, 실제로 지금 파동에서도 3번이 보여지는 상황에선 눌림목의 최저점이에요. 저점을 잡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요 앞에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과 정확히 동일한 이유로 3번을 잡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눌림목에서 최저점 잡는다는 거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공통분모가 없어요. 케이스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는 잡아도 되고 언제는
잡으면 안 되고 이 구분이 되게 모호해요. 모호한데 그나마 자신의 경험치 가지고 필터해가지고 지금은 내 기준에서는 해도 돼 합리화하는 거고 그냥 홀짝의 연장선입니다. 다만 이제 실력에 따라서 그 홀짝에 대한 리스크를 좀 통제하거나 컨트롤하는 노하우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3번은 그런 식으로 좀 복불복이 있다. 이거는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3번을 선호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선호하는 4번은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일단 지금 이 파동 케이스에서 볼게요. 공통적으로 다른 눌림목에서도 나올 수 있을 법한 건데 4번에서 수급이 동반이 됩니다. 근데 단순히 그러면 여기서도 수급이 먼저 동반된 건데 수급이 이어붙어 주죠. 그러면서 수급이 확실하게 나와줍니다. 그리고 이 수급 자체가 앞에 직전 수급들보다 커지고 있어요. 물론 최초 수급과 대비하게 되면은 그것만큼은 아니에요. 근데 기술적으로 이 상황을 봐야죠. 지금 이 4번이 맞물리는 자리가 아까 전에 최초에 여러분들이 생각했었던 이 고점 박스에서 치고 빠지고 단타하려고 했었던 이 바닥 자리 이 부분하고 맞물려줘요.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수급적으로 필요할 때 여기를 뚫고 가는데 여기 최초 수급만큼 필요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정도 최초 수급은 차라리 완전히 다시 고점 돌파할 때 필요하지. 그러니까 되게 많은 수급이 필요한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적은 건 아니고 그 적당한 정도의 수급이 충족되면서 여기를 쳐주게 되면은 타이밍적으로 단타를 치고 어찌됐든 목표는 눌림목 단타잖아요. 그럼 빠르게 치고 빠지는 그 강한 힘을 이용해서 치고 빠지는 시점에서는 4번 타이밍이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바로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검정색 네모 1번과 2번. 자 1번은 3번과 같은 이유로 안 된다는 거는 이제는 알 거예요. 근데 고민이 되는 건 이제 2번 같은 타이밍이에요. 2번은 4번하고 다른 건가요? 여기서도 보면은 수급도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고 이것도 어찌됐든 다시 올라서 돌파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라고 생각이 들 법한 상황이죠. 2번은 직전 상황과 여러가지 상황을 놓고 봤었을 때 그냥 아무런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2번은 조금 지나면은 당장에 이 뒤에 흐름이 안 보였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여기서 잘려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바로 좀 있으면은 전고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만약에 2번에서 할 것 같으면은 이 전고점을 완전히 넘어주는 여기선 눌림목 매매가 필요한 게 아니라 차라리 고점 돌파 매매가 필요한 상황이 오겠죠. 그래서 2-1번으로 가는 게 나은 건데 2-1번까지 안 가주니까 2번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번 상황 자체는 이 직전에 뭔가 의미를 부여할 만한 그런 게 좀 애매하다. 근데 착각하기는 되게 좋다. 왜냐? 기가 막히게 라운드 피겨 5,000원 값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잘못된 해석이 나오는 거죠. 5,000원을 넘기면서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커졌다라는 판단 안에 고점 돌파를 미리 좀 시작한다라는 생각으로 포지션을 잡아가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내동일까요? 아니면은 뭐 해볼 만한 전략인데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안 통한 거였을까요? 답변을 드리면은 제 기준에서는 일단 단순하게 매매적으로는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걸 보통 트라이 매매라고도 하고요. 저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케이스에서 저는 안 해요. 왜냐? 수급이 너무 부족해요. 이어붙지도 않았고 부족해서 안 합니다. 이런 게 궁금할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지금 보면은 오늘 또 거의 상한가에 가까운 흐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올랐지만 이거 빼고 보더라도 전일 흐름이 보면 전고점 부근에서 뭔가 맞고 떨어지는 그런 느낌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그냥 쉽게 버릴 수는 없는 게 거래량이 또 워낙 많이 터졌고 그러니까 추가적인 흐름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같은 날 이제 뭔가 좀 눌림목 단타를 쳐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걸 텐데 근데 이제 그동안에 쭉 얘기하셨던 관점에서 보면은 뭐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거에서는 뭐 굳이 그렇게 안 한다 할 거면은 좀 저점에서 반등을 하는 그런 시점에서 좀 미리 빠르게 캐치해서 매매를 한다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오늘 같은 날은 그거랑 좀 어긋나는 얘기 아닌지 단타를 칠 때는 뭐 그런 거 굳이 상관 안 하고 짧은 흐름으로 분봉만 보고 그렇게 접근을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얘기랑 무관하게 일봉도 같이 파악을 했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궁금증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같은 맥락인데 여기서도 이제 이런 흐름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면은 전일 대비 마이너스 상황에서 이렇게 눌려 있다가 올라가는 거였잖아요. 뭐 이런 것도 부담 없이 해도 되는 거였는지 왜냐면 이제 눌림목이라는 것도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흐름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도 좀 있을 테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떤가요? 한번 이렇게 봐볼까요? 제가 이야기한 포인트가 이쪽이잖아요. 대략적으로 지금 보여지는 건 4,500원, 4,700원, 4,800원 요 정도입니다. 이거를 기억해 두시고 일봉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 부분이에요. 일봉에서. 자, 여기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때랑 비교하게 되면 높은 데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위험하죠. 그리고 그만큼 당연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리스크 대비 좀 거래량이 붙어주고 수급이 살았으니까 그걸로 상쇄시킬 만한 뭔가가 있겠다. 딱
그 안에서 이제부터 이거를 할 수 있어 없어는 저는 무조건 실력에 연동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꾸준히 오랫동안 말했었던 거, 이런 매매보다는 그 전에 잘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이어와서 보유자의 영역에서 이거를 매매를 끌고 가는 매매가 훨씬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저는 그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아까 그 눌림목 단타 조건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때도 그 보유자의 영역에서 접근한다면은 보다 공격적으로 원활하게 할 수 있었을 테고, 할 수 있는 선택권이나 매매 전략이 차원이 다르게 달라지고요. 선택권도 훨씬 더 많고요. 만들어낼 수 있는 수익금도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이거를 양자 비교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더 좋은데 라고 하면 저는 만들어 왔었던 매매가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냐? 근데 이런 매매가 이제 응용의 영역에서 필요하긴 합니다. 실력이 올랐을 때. 근데 저는 이제 높아지면 들죠. 이거를 초보자가 따라하면, 초보자가 기본기나 매매 파동, 관찰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한 상태에서 그냥 기법처럼 외워가지고 이거 찍어서 때려 맞춰야지 하면은 그린 매매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매매가 훨씬 더 꼬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아무나 하면 좋습니다 라고 말은 솔직히 못하겠어요. 근데 잘하면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게 여기서 가격이 높은데 이런 거 단타 쳐도 되나요? 뭐 그동안 했던 얘기랑 다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놓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응용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여기서 몰빵을 때린다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응용을 할 수 있는 그 기본 시스템과 틀을 갖춰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포지션 규모 설정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다 제대로 적용이 되어 있을 거고, 그쵸. 그 설정된 규모 안에서 이런 응용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플랜까지 세울 수 있는 그런 단계일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런 것까지 다 어떻게 보면 좀 생략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듣는 분들이 좀 가려들 필요도 좀 있긴 하지만, 이 한편의 영상에서 모든 걸 다 말할 수가 당연히 없어서 이 단타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는 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좀 저희 다른 영상, 앞으로 영상들을 통해서 같이 채워가시는 것도 보는 분들한테 꼭 필요하겠죠. 네, 단타를 잘하기 위해선 결국에는 그에 필요한 모든 동반되는 모든 것들을 기본 이상으로 끄집어 올려놔야 돼요. 그래야 단타를 잘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협응인데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높아심 되는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 높아심이라기보다는 제 기준에선 약간은 답답한 이야기예요. 아까 제가 포인트로 여기 포인트를 말씀해 드렸어요. 근데 이 포인트 놓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단타 이런 것들 관심 가지고 매매를 성공적으로 해보고 싶어 하는 분들, 타이밍을 놓치고 그거를 내가 제대로 캐치하지 못하면은 지나간 버스에 어떻게 잘 올라탈까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버스 놓치기 전에 어떻게 잘 들어갈까 그거를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놓친 종목은 보내주세요. 그것도 매매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좋은 조건인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떨어지는 경우는 없나요? 만약에 이런 조건들이 만들어지면 보통 이렇게 이 정도 올라가냐 이 정도 올라가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올라가 주나요?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떨어지면 결국에는 이게 고점에서 물리는 게 될 텐데. 당연히 떨어지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결국은 손절을 해야 된다는 얘기이실까요? 일단 당연히 떨어질 수 있고요. 당연히 떨어지는데 대신에 이게 떨어진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여기서 얼마나 어떻게 들어갔는데 그 비중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준에서 저는 컨트롤할 수 있는 비중을 가지고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당연히 빠른 리밸런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형태, 그리고 보안 매매 비중 조절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균형을 다시 잡을 것 같습니다. 안 됐을 경우에 실전 매매에서 제가 그런 거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 안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무난한 매매를 했었을 때는 충분히 지켜보고 관리를 시작하는 편인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관리를 바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빠르게 조정을 해나가요. 왜냐면 아까도 확인했지만 일봉상에서 굉장히 높은 데서 시작을 했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애매하게 손 놓고 물리게 되면은 이 종목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파동에서도 수익 내고 나올 준비를 좀 빡세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큰 파동을 기대하면서 뭔가 다음 흐름을 노려야지, 그러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니까. 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저는 근데 그거 할 줄 모르는데요. 어니스트님은 할 줄 아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하겠지만 저는 할 줄 모르는데요. 이렇게 되게 좀 당당하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해는 합니다. 근데 정확히 그 이유 때문에 그런 분들은 내가 단타를 진짜 욕심내야 되는 때가 맞나? 이거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네, 단타 얘기할 때마다 저희가 이제 노파심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저런 당부를 드리는 건데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한들 저렇게 얘기한들 다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안 할 수도 없고 할 거면은 이왕 이렇게 잘하세요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좋은 팁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확실한 노하우예요. 이거 알고 적용해서 하면은 좋지만 이거 외적으로 저희가 계속 노파심 섞인 당부 드렸던 그 내용들 있죠. 그 부분들을 채우시면은 훨씬 더 잘 될 거다. 그리고 이제 뭐 늘 저희가 영상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 지금 유튜브 영상 매일매일 올리잖아요. 이거 말고도 저희는 실전 매매를 같이 하면서 이런저런 상황에서 어니스트님이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보고 따라 할 수 있게 하고 개인적인 매매에 대해서도 코칭 받게 하고 그리고 이 클럽 안에서 공식적으로 매매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 구성해서 포트폴리오 짜가지고 따라 하다 보면은 크게 부담 내려놓고서 하라는 대로 하면서 수익 규모 올려가면서 수익 낼 수가 있는 그런 온라인 투자 클럽 공간이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그냥 온라인 리딩방 그런 데랑은 급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리딩이라는 표현도 쓰는 거를 별로 원치 않아요.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어쨌든 밖에서 보면 비슷해 보이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런 투자 클럽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실전 투자 클럽 매매하면서 여러분들 실력 기를 수 있는 훈련소다, 훈련 공간이다 라는 얘기 할 만큼 여러분들 실력 향상하는데 도움되는 측면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공간이거든요. 영상 하단 부분에 보면 댓글란에 어떻게 가입하는지 공지 항상 걸어놓고 있으니까는 요 댓글란 보셔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그 유튜브랑 그 클럽에서 여러분들께 도움 드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채널도 구독해 두시고 꾸준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